마켓앤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1680을 하회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영향을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는 듯 했더니 다시금 사주고 있긴 한데 강하게 사주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거래소 내에서는 개인들이 좀 강하게 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760억 정도 출회가 되면서 현재 코스피가 9포인트 정도 하락한 1676포인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출발했다가요.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금 강보합으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 세 주체가 모두 다 일단은 사주는 모습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각 수급으로 보는 특징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죠.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680은 깨졌는데요. 간단하게 장 분석 부탁드리죠. 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장입니다만 월요일장부터 소폭 약세로 출발한 이후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근심거리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소폭 하락 마감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한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TV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인도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추세적으로 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금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초 조정 이후에 주중반 이후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초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소폭 매도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로 전환된 상태라는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하락 조정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64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럼 현재 지수가 1675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5, 6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4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하락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 시각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소폭 매수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KT, 기아차, 고려아연 등을 현재 순매수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을 지난주에도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업종 대표주임에는 틀림없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를 출발하는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점은 지수를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난주 보면은요. 현대중공업, 우리금융, 기아차, KB금융, OCI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중소형주도 일부 편입되는 모습을 과거에는 보였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오히려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물론 다소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에 국한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일방적인 매도로 일관했다고 본다면 올해 들어서는 그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연기금에서 올해 매매 전략을 통해서 주식 편입 비중을 더 늘려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난해와 같은 일방적인 매도 그리고 지난 2월과 3월 초까지 매수율을 보였던 것이 마무리되고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승기조 전선에는
그렇죠.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오늘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뿐 추가적인 오히려 상승이 예고된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 힘을 못 쓰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참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동향을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들과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주초부터 움직임을 보였고 주중반 이후에는 또 금융주들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면밀히 체크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의 주도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향후 증시 주도주 분석에 있어서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은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루하루 시세 연연하지 마라.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들 세력은 개인 투자가들이야. 오늘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내일 팔고 갈아타도 되고 또 지금 현재 시간 9시 31분 이 시점에서 매수했다가도 개인 투자가들은 뭐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매도할 수 있지만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들의 중장기 플랜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설사 오늘 매수했다 내일 매도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매수 우위를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설사 매수 우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위 전략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뭐에 좀 집중을 해서 사면 좋을까 싶은데 앞서서 말이죠. 일주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베스트 5를 봤을 때는 기아차가 공통분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기아차가 지금 신고가인데도 오늘 또 오르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이 종목 보자 하시는 거 있으면 뭐 한두 종목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최 앵커는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최애리나라고 하는데요. 예, 한번 들으면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최애리나 역시 이름도 이쁩니다. 근데 우리 최 앵커도 벌써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과연 그런 판단은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시장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 최근 들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란 얘기죠. 과거에도 보면은 조금 올랐다 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나서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 후회를 합니다. 그 종목 그냥 갖고 있을 걸. 결과적으로 주도주라는 것이 그만큼 시장에 장을 이끌고 있고 쉽사리 이 주도주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를 보면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매수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도 이 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상승 출발하기보다는 조정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눈여겨볼 것은 이 한국전략 같은 종목군들은 한번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에서 한 500원 하락한 38,000원 저런 가격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수주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해외 원전 수주로 인한 실적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38,0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는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국전력에 대한 차트가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차트를 한번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항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에 딱 꼭지점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로 상승 전환한다면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 패턴 수급 구조를 감안해 볼 때는 오히려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기보다는 하단의 추세선이 붕괴되기보다는 상단의 저항 추세선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밑에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그렇죠. 하락시에 감소하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거래량이 조금만 증가해 준다면 오히려 저항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38,000원을 전환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CJ 오쇼핑입니다. 이 CJ 오쇼핑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량주 중에서는. 근데 이 CJ 오쇼핑 코스닥 시장의 대표주고요.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순이익, 그쵸? 순이익, 영업이익이 1위를 보였던 종목이 이 CJ 오쇼핑입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 CJ 오쇼핑 다시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CJ 오쇼핑의 최근 주가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지난주까지는 이 CJ 오쇼핑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지난 주 중반 이후부터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CJ 쇼핑 72,000원에서 3,000원 라인대가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은 되어지고 있죠. 현재 CJ 쇼핑이 1,900원 하락한 72,100원입니다. 그렇다면 72,000원을 전후한 가격대 72,000원에서 74,000원 그 사이 74,000원 이하권대에서는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장에서도 두 종목 정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번 장을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800개나 되는 상장된 종목 전부를 여러분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세팅해놓고 조정받으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했다가 일정 부분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 장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매매 패턴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수반되고 있고 수급적으로 상승 기조에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면 그들 종목이 주도주로 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금주는요. 주 초반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 초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주 중반 이후 단기라든지 중장기로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전력, CJ 오쇼핑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짚어보죠. 12포인트 빠졌습니다. 1673포인트 계속해서 하락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점이 불안한데요. 코스닥은 다시금 하락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527이라는 앞에 지수는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예리한 기자의 눈을 빌려보겠습니다. 기자는 이 시각에 어떤 눈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시각에 특징주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스펙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증권 스펙 1호가 지난 19일 코스닥 상장 이후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현대증권 스펙 1호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8,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 스펙 1호 역시 주가 3,000원을 넘어서며 2거래일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스펙도 이틀째 7%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 스펙, 미래에셋증권 스펙, 현대증권 스펙 전부 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정말 스펙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 시각 특징주로 스펙 관련 주식들을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반전을 계속해서 코스닥까지 한 상황에서 약세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주로 스펙까지 한번 챙겨봤었는데 말이죠. 일단 증권사에서는 오늘 당장 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메리츠 증권은 지금까지 진행된 기관의 매도세만 진정된다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1700선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매수 전략을 유지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증권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출고 전략 지연 효과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수위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모두 다 긍정적인 쪽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국내 경제 뉴스를 알아본 다음에는 저희가 전화 받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좀 상세하게 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을 말미에는 좀 갖고자 합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인 바로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생방송 중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집 포착 전문가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의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해서 성기배 대표는 이 시각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지까지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네, 3D 산업 발전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3D 장비 기술 개발을 위해 2천억 원가량의 펀드가 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선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텐데요. 한국형 아바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3D 활성화 대책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사분기 반도체 업황이 유례없는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도전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닉스 역시도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는 4월부터 아이폰 등 스마트폰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등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업체 측은 획일적 규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이 불편하고 업무에 도움도 별로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일반 폰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중고 아이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 수십 대씩 올라온다고 하는군요.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만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결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정부의 3D 활성화 대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부가 5천억 원가량의 펀드, 재정 투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부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합동을 해가지고요. 네. 3D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는 4월 8일 이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네. 한마디로 핵심은 첫 단계부터 제대로 단추를 깨자는 의미인데요. 이 이면에는 현재 3D 산업이 태동하고 있지만 각종 3D 글로벌 표준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3D 글로벌 표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한국인 한국이 3D 표준화도 선점하자. 네. 이런 전략이 좀 담겨 있는데요. 대책 내용을 보면은 좀 정부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3D 지상파 방송, 또 문화체육부는 이제 콘텐츠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 지식경제부는 3D 카메라 등 장비 개발 및 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요. 네. 2천억 가량의 펀드를 조성해서 3D를 좀 지원한다는 거고요. 또 원천 기술 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통위는 오는 10월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3D 시험 방송이 있거든요. 네. 3D 방송이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덧붙여 2015년 3D 지상파 방송 상용화를 목표로 3D 방송 표준화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눈여겨볼 게 저희가 3D 지상파 방송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도되는 거에서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부는 이제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을 해서 공동 제작 시설을 마련하고 네. 모태 펀드 자금자 한 3천억 가량의 3D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들 부처에도 각종 기금 등이 3D 참여할수록 해가지고 네. 5천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알로 또 3D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10개년 계획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게 되면 말이죠. 또 한 번 3D TV의 한일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3D TV를 놓고 한일 간 텔레비전 만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3D TV 경쟁은 삼성과 LG전자는 우리 업체가 좀 맞서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니 등 일본 업체가 3D TV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제품 출시 등 실제에서는 우리나라 가전업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마 하반기부터 3D TV 전쟁이 글로벌 TV 메이커 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별로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3D TV 라인업을 선보였고요. 네. 또 특히 이 회사는 맨 처음에 3D LED TV를 글로벌 회사가 하는데 처음으로 론칭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LG전자는 아직 3D 시장 판매 확대라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름은 이번 주 중으로 3D TV를 정식 출시해가지고 글로벌이나 한국 시장에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일본 업체는 좀 다소 늦은 편인데요. 삼성이나 LG가 이미 제품을 출시했거나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비해서 일단 파나소닉은 이제 4월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소니는 6월 이후에 한 8종류의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베스트바이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3D TV 이제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요. 네. 삼성 하나만 TV가 남아 있고 아직 LG라든지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은 남아 있지 않은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모든 TV들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서요.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어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산업계하고 증권계 전망이 하면 올 1, 4분기 이제 반도체 호황이 유례없이 이어지면서요.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반도체 호황이 양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요. 네. 4조 2천억 원에서 한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조 7천억보다 높고요. 2009년 1분기 4,700억보다 큰 수치인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4조 3천억 이상을 돌파한다면은 분기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되고요. 또 현재로서는 무난히 4조 3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올 1분기 영업이익도 한 7,400억 원에서 8,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올해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완벽히 부활을 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반도체 부분의 호조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영업이익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의 신화를 삼성전자가 또 이어갈 수 있을지 하이닉스가 이미 또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잘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인증서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이에 대해서 최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4월부터는 스마트폰도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공인인증서는 PC밖에 못하지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스마트폰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사실상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기존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까지 이걸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 너무 악화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다. 좀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금융권 등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어쩔 수 없다. 좀 이런 평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일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예정대로 4월부터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공인인증서라는 게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산업의 발전 제약을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계기로 그 공인인증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아이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에도 수십 대씩 매물로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이렇게 이 좋은 아이폰을 매물로 내놓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저도 참 재미있는 기사하고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예. 그 중고 사이트에서 아이폰 그 중고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뭐 옥션이나 중고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사이트에 그 중고 아이폰 매물이 넘쳐나면서요, 뭐 하루에도 한 30대에서 40대의 그 아이폰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들 사이트에서 그 출고가 한 81만 4천 원의 애플 아이폰 제품이요, 네. 중고 시세로는 대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 아이폰 매물이 이렇게 그 중고 매물로 나온 데는 일단은 그 준장년층을 중심으로 그 아이폰을 구입했지만 사용하기 어려움이라든지 그 너무 불편하다. 네. 이런 게 이어지면서 좀 중고로 내놓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입한 지 이제 3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3개월이 넘어서 이제 번호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그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 아이폰 바람에 거품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같은 중고 매물 증가가 뭐 스마트폰의 인기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 우리 경제를 휩쓸었던 아이폰 바람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전 세대가 다 아이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를 모았었죠.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말이죠.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만 남긴 채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좀 추가적으로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그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쯤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대어였고 또 네.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그 위례 신도시 청약 결과가 그 강남권의 향후 그 청약의 판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례 신도시 그 청약 결과를 보면요, 여느 강남권 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왔고요. 또 그 신도시 내에서도 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에 쏠림 현상이 좀 심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지난해 그 보금자리 주택의 그 시범지구 경쟁률을 보면요. 네. 강남 쇠고기 평균 3.23대 1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초우면은 그 평균 2.37대 1이었는데요. 그 반면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6.7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예. 위례 신도시 부문별로 보면은 신혼부부가 23.6대 1, 또 생애 최초가 20.9대 1, 일반 공급이 그 14.8대 1 등 기록했습니다. 네. 또 그 평형별로 보면요. 예. 그 전용 51평방미터의 경쟁률은 그 5.3대 1밖에 안 됐고요. 네, 인기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 이제 전용 84평방미터는 무려 그 39.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례 신도시에서는 이번에 그 2,350가가 보금자리로 공급됐고요. 네. 또 올해 반이나 내년 초에 그 3,200가구가 또 추가로 공급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그 오는 4월에 그 서울 내곡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내곡하고 서울 세곡 이지구에서 한 1,130가구가 그 보금자리 주소로 공급이 되는데요. 네. 아마 그 위례 신도시가 이제 후반에 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청약 가입자들이 위례 신도시에 몰리기 때문에요. 네. 4월에 공급되는 뭐 세곡 이지구나 그 서울 내곡에는 상대적으로 그 청약 경쟁이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그 이제 서울 내곡이나 서울 세곡 이지구로 눈여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균 경쟁률이 웬만한 강남권보다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무려 40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 정도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첫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아마도 그 정치권이 그 지방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세종시 수정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또 그 3월 그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도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요. 그 우선 23일에는 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개발연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2년 그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뭐 여기에서는 뭐 금융위기 이후 뭐 그 성과 반성 그리고 향후 전략이 좀 논의될 것 같고요. 네. 또 24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그 금주에 가장 주목받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한풀 꺾인 그 소비자 체감 지수가 그 3월에 회복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뭐 그 실업률 이 상승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동향 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상을 점검합니다. 또 25일에는 그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그 총액 한도 대출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도 그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금감원에서 그 지난해 12월 말 금융회사의 그 외화 건전성 비율 준수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외화 건전성 준수 비율이 많이 그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장 중요한 일정이 없나 봐요. 예, 오늘은 큰 중요한 일정은 없고요. 네. 아마 이번 주는 그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많고 또 그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가 거의 마지막 주관은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성태 총재가 그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면서 또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것도 또 새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설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야고수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는 성기배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성기배 대표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서 그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기배 대표 전화로나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좌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좌를 지금 9시 20분에 올린 계좌가 되겠습니다. 예. 계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굉장히 짧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 뭐 순간순간이 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많이 한 상태에서 뭐 이런 수익 나는 종목들이 들어있으면 항상 계좌를 오픈할 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일부 들어있는 그런 계좌가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또 편입을 한 옹진케미칼 현재 14%의 수익 중이고 남천 알미늄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선까지 오면서 뭐 비중이 많은 경우에는 줄여주고 적은 경우에는 내려주고 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극심 작은 종목으로 해서 또 조정을 주는 시기에는 조금 더 편입을 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스론 역시 216% 정도 수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산텔레콤은 여전히 한 75%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25% 비중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908원 정도 매수가 됐는데 일부 매수가 된 상태에서 오늘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그런 종목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D 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량 이익 실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저점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편입을 해서 계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일 전 매수 종목이 되겠죠. 3일 전 3,980원 매수 단가로 매수를 해서 현재 24% 정도. 오늘 무기 관련주 빅텍을 대상으로 해서 퍼스텍 이런 전쟁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우통신은 와이브로 후발주로서 일부가 보유된 상태고요. 테레리소스 여전히 보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편입을 새로 시도한 다날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음봉이 나오지만 13% 정도의 양호한 수익으로 뭐 단기적으로 한 3, 4일 만에 일주일 안에 한 10% 정도 수익은 괜찮은 수익이죠. 그래서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 BMB나 덕산하이메탈 경우는 강원 BM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추천 이후에 이제 뭐 한 100%까지 갔다 80% 보유 중인데 계속 일부 한 30-40%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일부 이익 실현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는. 자, 그리고 이제 덕산하이메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다날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차트로 보시면 되고 현 시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분할 편입 이익 실현 편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 덕산하이메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온 이런 종목들은 보유 중이고요. 요정에서 이제 이루온 같은 종목들은 뭐 차익 실현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다날이라든가 유비케어, 어떻게 편입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잘 맞추시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서 특별히 마이너스가 크게 난다는 종목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우리 성기배 대표님 계좌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을 나는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짧게 좀 얘기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 하는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황사 관련주 솔고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솔고바이오에 대해서 좋게 보는 관점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대시세가 난 적이 없고 오늘 그로 인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윗거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870원, 60원대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이 아주 큰 종목이고, 대장주는 오늘 크레넨사이언, 역시 뭐 크레넨사이언도 오후장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일부 편입할 그런 예정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황사 관련주 중에서 뭐 웅진코에 같은 경우는 소폭 빠지고 있는데 웅진코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 안 갖고 계신가요? 예, 테마주의 특성이 물량이 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은 항상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상승하게 되면 자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관계에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솔고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3153-2611번으로 지금 전화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 지금 진행 중인 생방송 중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종목이 얼마나 갈 것인지까지도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화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긋나긋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상담 받길 원하세요? 아, 예, 저는요, LG전자하고요, 미래에셋, 그리고 서울 반도체 요거 세 가지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각각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하고요. 저 LG전자가 11만 원에서 10%, 네, 그리고 미래에셋이 6만 8천 원에서 10%, 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4만 6천 원에서 20%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LG전자, 서울반도체 각각 10%, 10%, 20% 이렇게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지금 제가 언뜻 가격을 들어봤을 때는 차트 안 보더라도 다들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부터 LG전자, 서울반도체 이런 순으로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일단은 원래 나는 원금을 찾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좀 돌아가는 차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뭔가 수익까지도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세 종목 전부 다요. 저 당연히 수익을 보고 목표를 갖고 있죠. 네, 그래요. 일단은 조금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빨리 좀 일단 원금을 좀 찾고 그다음에 수익까지를 기대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한번 상담을 부탁드려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미래에셋증권 얘기부터 해보죠. 네, 미래에셋증권은 뭐 최근 주식 월원에 상장했다가 거래량이 없어서 바로 상장 폐지하는 3월 22일 날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사실은 조금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깔아앉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 구간은요, 바닥 구간이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68,700원. 그러면 지금 좀 기다리십시오. 예, 좀 기다리시고 사실은 지금 좀 수급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작고 수급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거래량만 터지면은 동종목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펀드 판매 보수이나 이런 거에 타격이 가장 클 것도 같은데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주식 월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어떤 큰 타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표시하면서 어떤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요 연 3일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8,7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일단 좀 조용하지만 거래량만 조금 터져주면 미래에셋증권 펀드 판매 보수 인하에 크게 영향 안 받고 일단은 좀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라라는 처방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LG전자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LG전자 제가 차트를 폈는데요. 요도 동종목도 지금 현재 뭐 박스권이죠. 근데 사실은 LG전자가 지금 10만 8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수가 1700선 아직까지는 뭐 못 올라왔지만은 한 뭐 1670선까지 올랐는데 LG전자는 그 반면에 많이 못 올라왔다. 그래서 전자주들의 어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셌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뭐 동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아이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앞으로 뭐 지금 뭐 연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뭐 11만 원대 아직까지 뭐 큰 손실 구간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온다면은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12만 원권에서 12만 한 2천 원권에서는 일부 물량을 조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0만 원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만 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 축소 12만 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기대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 뭐 10만 8천 원 정도니까 11만 원까지는 금방 가고 일단 뭐 LG전자도 삼성전자 뒤이어서 쫓아서 키 맞추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반도체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정부가 LED를 밀어준다 하는데 서울반도체는 왜 안 올라가나요? 서울반도체는 최근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고요. 자, 서울반도체를 보면요. 최근에 보면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지금 반등 구간이죠. 탄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매수로 기관하고 외국이나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력은 있어 보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46,000원권까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은 네. 오늘 지금 21 이평선을 올라탔거든요. 올라탔는데 자, 서울반도체 보십시오. 탄력 좋죠? 자, 46,000원까지 충분히 옵니다.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반도체 손절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권일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전저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좀 반등을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트의 모양인데 사실 앞선 두 개의 종목의 차트보다도 훨씬 더 차트상으로는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중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비중은 솔직히 저는 오늘은 조금 늘리고 받으면은 네. 비중을 좀 사실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차트를 좀 멀리 펴놓을게요. 자, 현재 턴 어라운드 구간이죠. 턴 어라운드 구간이고 탄력 좋고 사실은 거래량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지만은 반등이 좋은 것은 그만큼 매도 물량은 없다. 매수 물량은 많은데 매도 물량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뭐 46,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지만 5만 원까지 전 고점까지는 쑥 올라가길 기대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LG전자, 서울반도체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한테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더니 세 분 만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성분들이 연이어서 전화를 주시는군요. 어떤 네. 종목으로 상담받기 원하십니까? 저 예스24요. 네, 예스24요. 이거 전자책 이북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한 1월 달에 11,800원에 샀거든요. 한 30% 해가지고. 1월에요? 네. 네, 12,000원, 13,000원 말씀하셨나요? 예, 12,000원 가까이 줬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14,000원 정도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 스리슬쩍 약간 밀리는 자리에서 지금 만 원대 초반까지 와 있는데 일단 예. 손실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예스24 많이 거론이 됐었죠. 뭐 아이리버하고 같이 해서 네. 이북. 예. 네. 예스24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크게 심한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 지난해 급등을 했었죠. 급등 이후에 급등몰이 이후에는 항상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급등을 했으면은 올렸으면은 이익 실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예. 세력들 차익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지금 행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네네. 거래량 문제고 지금은 11이평선 위에 있지만은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네. 그래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탈한다면은 만원권을 갖다가 이탈한다면은 조금 물량을 좀 축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만원권을 갖다가 이탈 안 하고 이 상태로 조금 박스권 흐름이 간다면은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반등한다면 12,000원권대에서는 조금 매수가 진입 시에는 조금 비중 축소를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네. 역시나 거래가 좀 많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스24 일단은 매수가 오면은 역시나 비중 조금 줄여보라는 얘기셨습니다. 거래가 좀 빨리 터져서 일단 원금까지는 빠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제 마음도 참 어둡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안 터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자, 세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예, 한국금융지주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금융지주요? 예. 네, 이거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좀 밑어가지고 중간중간 샀는 게 52,300원이 치 있는데요. 50% 비중이 돼요. 네. 예. 50% 비중이신데 5만 얼마대 사셨다고 2만 35,300원. 아, 네. 35,300원에요. 아, 그렇구나. 꾸준히 좀 담으셨는데 중간에 많이 오를 때 작년 말 올해 초 이때 담으셨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50%로 꽤 많으시네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지 있었는데 네. 빠지기 때문에 또 물 태운다고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요. 지금 한 33,000원대 정도인데 35,000원대에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29,000원까지 찍었다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렇죠? 예. 예, 빠르게 또 원금 회복 또 그 이상의 수익을 원하실 것 같은데 한국금융지주죠. 네. 예,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저점을 찍고 저점인 한 29,000원대를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입니다. 턴어라운드 구간이고요. 지금 매수가는 35,3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5,300원은 충분히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하나 동종목은 시세 흐름에서 빠른 흐름보다는 좀 발이 느리다. 쉽게 말하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예. 그래서 동종목은 한 36,000원까지 37,000원까지 보시고. 네, 지금 살짝 횡보하려는 차트 모양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좀 예.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예. 횡보 구간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차트 흐름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 단지 하나 밑에 21 이평선이 있거든요. 21 이평선 요것만 지지만 된다면은 32,300원이에요. 32,300원만 지지만 된다면은 반등 가능하고요. 오늘은 조금 좀 빠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요. 21이평선 지지가 되고 있고 35,000원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짧게지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를 좀 사보고 싶은데 언제 사면 될라는지. 기아 자동차요? 예. 와, 그거는 미리 사셨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래요. 달라 그러다 놓쳤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기아차 매수 시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신 질문해 주신 것과도 같은데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기아차 지금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를 24,400원까지 냈는데요. 기아차는 일단은 매수 시점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한국 시장에서 조금 지금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좀 기아차가 좀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지수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눌림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눌림목을 보려면 솔직히 이 동종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까지 내려온다면은 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만약에 종가에 예를 들어가 한 2만
24,000원권에서 마무리된다면은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23,000 오늘 819원에 출발했습니다. 23,000원 정도가 오늘 시초가인데요. 이 정도에서 눌리면 한번 매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아차 지금 신고가 내고 있지만 잘 타셔서 그 이상의 수익 내시길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23,000원 정도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더 많은 종목 상담해드렸으면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오늘은 투자해우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종목 얘기를 했더니 장을 안 봤네요.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670포인트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52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1,500억가량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증시의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쌤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